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 캠프에서 대표적인 소위 스피커로 활동하는 두 분 모시고 후보를 대신한 대신 토론 진행해 보겠습니다. 김기현 후보 캠프의 윤희석 공보총괄 본부장, 그리고 안철수 후보 캠프의 손수조 대변인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손수조 대변인은 그 오랜만에 아마 우리 청취자들도 뵙게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 5, 6년 쉬었죠. 네. 네. 지금도 부산에 계신 건가요? 아니요,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아, 서울에 계시고. 네. 윤석 대변인 뭐 지난번에 본부장님 지난번에도 한번 예. 나오셨으니까. 네. 그 먼저 제가 윤희석 본부장님한테 먼저 발언권을 하나 드려야 되는 게 네. 지금 뭐 장성철, 장윤선 이런 네. 분들이 와가지고 의혹 제기를 많이 하셨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윤희석 본부장님에게 일단 해명할 수 있는 예. 그 김기현 캠프의 해명 먼저 그러니까 발언권을 뭐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하나씩 해주시면. 아, 그렇게 할까요? 예, 예. 아, 뭐 저는 어떤 뭐 거. 포괄적으로 예. 한번 이야기를 하시라고 예. 따로 시간을 제가 드린다고 항상 말씀을 했기 그래, 때문에 그럼 제가 그냥 얘기할까요? 일단 쭉 한번 자, 먼저 일단 모두 예, 그럼 일단 이 의혹이 네. 시세 차익 1,800배라는 민주당 양혜원영 의원 어제 나오신 걸로 아는데 네네. 그분의 발언으로 촉발된 건데 일단 그 1,800배라는 계산은 음. 분모는 김기현 의원이 98년도에 그 산을 샀을 때의 개별 공시지가 네. 그리고 분자는 김기현 후보 땅이 아니고 옆에 대지 아주 좋은 땅의 현재 시세 실거래가 21년도 실거래가 네. 그걸 나눈 게 1,800배라는 거예요. 네. 전혀 맞지가 않죠. 예. 예, 그리고 김기현 후보는 개별 공시지가대로 땅을 산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주고 샀다. 그래서 어제 2억에 샀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예, 3,800만 원이 아니라 이 얘기고 제일 중요한 거 그 땅이 저 마을에서 김기현 후보 갖고 있는 산을 지나 KTX 울산역까지 1.5km 정도 되는 그 구간에 새로 도로를 하나 놓는 그 문제. 네. 왜 직선으로 안 가고 김기현 후보 산이 있는 대로 이렇게 돌아서 가느냐. 예. 예. 그래서 도로가 생기면 예. 김기현 후보의 산이 지가가 올라가지 않느냐 했는데 네. 잘 보시면요. 직선으로 하면은 그 중간에 산이 있기 때문에 터널로 뚫어야 될 구간이 길어져요. 네. 그래서 돌아서 터널을 좀 조금 뚫고 공사비 때문에 네. 그렇게 도로를 내기 위해서 돌아간 거고 그 터널을 뚫어야 한 구간에 김기현 후보의 산이 있다. 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포괄적 해명의 시간. 예. 시간을 보장해 드려야 예, 되니까 예, 예, 예. 말씀드렸고요. 고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토론 들어가면서 지금 이 해명 안철수 캠프에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저희 캠프에서는요, 이 땅 문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어요. 네. 사실 제가 캠프 투입했을 때부터 저 황교안 후보가 제기했기 전까지 땅의 디귿자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황교안 후보 측에서 이제 이제 의혹 제기를 하셨고 그랬죠. 그 뒤에 우리에게 성을 내시더라고요. 왜 우리에게 성을 내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전혀 알지 못했는데 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도 하지만 네. 모든 언론이 알았어요. 그리고 네. 민주당도 지금 뭐 TF를 꾸린다, 그리고 뭐 지역에는 현수막까지 달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상 사실은 이제 다음 총선을 생각을 한다면요, 이 땅 문제가 결국은 김기현 대표가 되신다면 땅으로 시작해서 땅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아요. 예. 이게 차라리 어떻게 수사를 해서 딱 결판이 나면 모르겠지만 네. 국민 감정의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울산에서 변호사 하시고 판사 하시고 국회의원 하시고 시장까지 하신 네. 분의 땅에 울산 KTX가 지난다. 음. 라는 이거 자체만으로 국민 감정이 그것 좀 이상하지 않은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총선이 정말 이렇게 땅으로 시작해서 땅으로 끝나면 안 되지 않느냐. 네. 예,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포괄적으로 양쪽 그 입장을 들어봤고요. 민주당 TF 팀장은 하필이면 김기현 후보랑 악연 중에 악연인 황운하 의원이 또 맞추셨더라고요. 민주당의 자충수죠. 자충수입니까? 이렇게 되면은 예. 김기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예. 공격을 했었던 지난번 2018년도 울산 시장 선거 그것에 당시 울산 경찰청장 황운하 이분이 개입됐다는 걸 자인하는 거예요. 그렇다. 김기현을 칠 때는 황운하를 썼는데 이번에 또 쓰는 거 아니에요. 네. 자인하는 거죠. 네. 자, 민주당이 잘못 그러면 판단한 것 같아요.
예, 민주당이 이게 저 최전방 공격수를 제대로 투입한 건지 아니면 오판인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그 구분을 해봤는데 하나는 이 용도 및 취득 경위.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장성철 저희 공론센터 소장이 이번 주 월요일 날 나와서 네. 은퇴 후 목장하려고 했다. 네, 그래서 어제 또 물어봤어요. 그 누구한테 들은 얘기냐 했더니 김기현 선대위 쪽에 있는 분에게 문자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뭐 저희 선대위에 있는 사람 여러 명 있으니까 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 얘기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김기현 후보가 98년도 39살 때 그 땅을 샀을 때 그러니까 그 땅이 등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임야에 목장 용지로 돼 있어요. 6필지는 임야, 3필지는 네. 목장 용지, 전체 9필지 중에. 그게 다예요. 거기서 나온 얘기가 목축업 얘기예요. 아. 예. 그리고 그 사이에 나무가 엄청나게 빽빽하게 자라 있는 상태예요. 지금 가 보시면 거기에 목장을 한다 모르겠어요. 뭐 목장을 할 수 있는 땅인지 그 나무를 다 밀고 하면 모르겠지만 한 번도 김기현 후보가 그 말씀을 하신 적은 없고 이 얘기는 했어요. 선산 용도로는 쓸 수 있을 것 같다. 네. 뭐 그래서 나는 안 판다. 이건 팔 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죠. 이 해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도 손수조 뉴스 대변인? 하이킥을 예. 봤어요. 그 이제 봤는데 예. 그 목장을 하기 위해 샀다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39살에 예, 저도 지금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적이 39이지만 없다고. 네, 그런 그래서 말 한 적이 조금 없다고. 의아했었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지금 이 임야를 왜 샀는지 그 목적에 예, 대해서 취득 목적, 과 취득 경위. 예, 경위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원래 얘기가 제가 들은 걸로는 이제 그 교우분이 뭐 힘들어서 이걸 취득했다라는 얘기가 제가 들은 얘기고, 근데 우리 뉴스 하이키에서 나왔던 그 얘기에 의하면은 또 이제 그 변호사 이제 그걸 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대물로 수임료를 받았다는 얘기도 또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지에 대한 해명도 이 부분도 필요해 보인다. 그 해명이 왜 필요해요? 취득 경위에 그러니까 그게 대해서 왜 필요하냐고요. 지금 의혹의 시작은 네. 김기현 후보가 가진 땅이 있는데 네. 그게 산이든 뭐든 간에 네, 네. 이게 엄청나게 지금 집가가 올랐다. 그래서 그 집가 상승 과정에서 김기현 후보가 국회의원, 뭐 울산시장 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는가가 의혹이잖아요. 네. 그런데 왜 취득 경위까지 들어가서 자꾸만 문제를 크게 하냐는 거예요. 이거 알겠습니다. 악의적이에요. 악의적인 질문이다. 악의적이에요, 이거. 이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답변이나 이건 의혹이 아니다. 의혹으로 억지로 만드는 질문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애초 시작이 양이원영 의원이 말한 1,800배 말도 안 되는 그 계산식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면 그 핵심 지금 정치적인 영향력 행사 여부입니다. 특히 2가지인데 도로가 왜 그 말하자면 착수보고 때 이란이한 3안 중에 없는 김기현 후보 소유 땅으로 가는 노선이 왜 확정이 된 거냐. 그다음에 송전선이 이 5필지를 스치듯 지나가는데 원래는 직선으로 갔어야 맞지 않냐. 더 많이 김기현 후보 측 땅에 송전선이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요거 말씀드릴게요. 예. 송전선부터 말씀드릴게요. 송전선은 어디에다가 둬야 될까요? 가장 높은 데다 둬야 돼요. 네네. 토사가 내려올 수 있고요. 네. 또 다른 뭐 나뭇가지나 이런 거에 그 방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없는 데를 하다 보면 맨 위에다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면은 직선을 할 수가 없죠. 요쪽 봉우리마다 가야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스치듯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이해하실 거예요. 아마 그 지도를 보시면 알아요. 네네. 그다음에 하나 뭐였죠? 하나는 도로. 그 말씀드렸잖아요. 예. 도로가 글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최단 거리로 가면 글로 가면 안 돼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다 산이에요. 거기 한번 보세요. 그 보시면 한 100m 정도 해발 그 산을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터널을 다 뚫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게 되고, 그런데 또 해필이면 김기현 후보 땅은 그냥 산이라니까요. 그래서 네. 김기현 후보의 산 밑으로 터널을 뚫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 터널이 뚫리면 좋을 게 있나요? 산에?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이 해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뭐 당연히 손수조, 지금 예, 전당대회고 같이 국민의힘이니까 또 이해를 네. 하는 부분도 있고 알아듣죠. 네. 근데 하지만 총선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 민주당 잘 알잖아요.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이거는 우리가 파야 되고 이거는 받지 않는다.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지만 결국은 이 전당대회라는 건 총선을 치를 지도부를 뽑는 거고 네. 어떤 얼굴의 지도부가 어떤 모습으로 지도부가 나타났을 때 총선에서 과연 우리가 압승을 할 수 있느냐, 민주당에게 이길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절대 민주당은 이거 그렇게 끝내지 않아요. 꼬리를 물고 계속 나갈 겁니다. 그 부분이 걱정되는 겁니다. 아니 그거 무서워서 지금 그 대표 뽑는 거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해명이 국민들의 의혹이 무슨 있는 거는 말인지. 이거를 끊어낼 수는 없어요. 아니 우리 당이 예, 무슨 민주당의 속당도 아니고 무슨 민주당 정책에 따라서 대표를 바꿔야 된다는 게 무슨 정책에 말이에요? 따라 바꾸는 게 아니라 총선은 민주당과 싸우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의 우리 공격이 그렇게 올 거라는 것이고요. 다른 답변을 아니, 근데 준비해 오세요. 본부장님 근데 이거 땅 팔아버리면 안 되나요? 예, 이 그 정도면 부분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자, 얘기할게요, 그 제가. 부분 향후에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느냐라는 아니 이걸 왜 대응방안. 처리를 해요? 예, 윤희석 우리나라는 본부장님.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예. 따르는 나라잖아요. 네. 자 정치인 이전에 뭐 네. 정치인일 때 샀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음. 그냥 울산에 변호사이던 시절에 산 땅이에요. 예, 98년도. 예, 그리고 그냥 가지고 있어요. 25년 동안. 네. 근데 여기에 정치적으로 누군가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네. 이 사유재산 아니에요. 네. 본인이 결정할 일인데 그냥 팔고 또는 기부해서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굉장히 단편적이고 제가 오늘 다른 데서도 이 얘기를 했는데 네. 너무나 폭력적인 해법을 강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폭력적인 해법이다. 이게 공정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예. 자, 어떻게 처리하는 게 네. 예, 현명하다. 어쨌든 안철수 캠프 쪽에서는 이렇게 처리하세요.라고 훈수를 둘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유 뭐 저희가 그 말씀하신 개인 재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저 같았으면 그냥 팔았을 거예요. 뭐 저는 그런 땅 가져본 적도 없지만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울산에서 토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울산에서 변호사 하시고 판사 지역 판사 하시고 국회의원 4번 하시고 시장까지 하신 분의 땅에 KTX 노서가 정말로 우연찮게 초반 착수 보고 때는 없던 것이 갑자기 틀어서 생겼다라는 것만으로도 말씀드리잖아요. 국민 감정의 문제라니까요. 아니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 갖고 있는 안랩 주가가 푹 뛰어서 너무 시세 차익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주식 팔으세요. 아니 그거랑은 다르죠. 아니 뭐가 그거랑은 달라요? 다르죠. 이 얘기로 갈 거다라고 제가 뉴스아이킥에서 도대체 한번 이해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땅 못하겠어요. 팔라 그러면 주식 팔아라 이렇게 서로 맞냔 서로 왔다 말이에요. 갔다 할 거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아. 저는. 예, 어쨌든 저의 예측은 맞았다. 아니요, 제가 예측을 했거든요, 안내 분명히. 예, 그 사업을 하셔가지고 국민 돈이에요, 일군 그것도 것과 토 따지고 세력의 보면. 비리와는 이거는 비교할 아니 이게 수가 무슨 없는 토 것이죠. 세력의 비리예요? 어디가 비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KTX 노선이 왜 휘어졌는지에 대해서 국민 모두에게 명확하게 KTX 노선이요? 예, 울산역까지 가는 철도 얘기하는 거죠? 아, 지금 도로 지금 지금 도로예요, 말씀하신 게 도로예요, 뭐예요? 도로 얘기하시는 도로, 겁니다. 마을 연결 지금 도로? 현재- 도로 말씀드리는 현재 겁니다. 도로, 네. 도로. 예, 이거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에 직선으로 가면 안 된다니까요. 아. 그 산 지도를 그러면 보세요. 착수 보고회 때는 왜 그게 안 나왔을까요? 공무원들이 되게 네. 무능. 자, 아, 그거는 공무원들이 무능했다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김기현 후보가 그 당시에 그 도로 연결 관련해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으면 모르겠어요. 예. 그는 거기서 울산에서 알아서 하는 건데 그걸 저희 보고 니들이 영향력을 행사 안 했음을 증명해 봐 그러면 이거 부재 증명을 얘기하라는 건데 한 일은 증명할 수 있어요. 예. 안 한 일을 어떻게 증명해요? 자, 땅 얘기 여기까지 하시죠. 뭐 땅 이 얘기. 얘기로 네. 끝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땅 얘기 여기까지 궁금한 하시고. 게 아직 많기는 합니다. 왜 예. 송초로 민주당 그분 시장 그 취재하셨다면서요? 그분 몰랐다 그랬는데 왜 김기현 후보는 민주당도 인정했는데 지금 국힘이 왜 그러냐 지금 그러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승인을 부분도- 했어요. 그 그 부분도 도로를. 궁금하고요. 아니 그 민주당 그 송초로 시장님은 모르는 부분이라면서요. 네, 뭐 네. 그랬다고 모르고 장윤선 승인했다. 기자가 취재를 했을 네, 때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맨날 취재만 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요새 뭐 의혹이- 자주 통화하신다면서요. 저랑 좀 붙여주세요. 예, 의혹이 자주 끊이지 통화하신다며, 않을 장윤선 겁니다. 기자랑.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이 정도인 것이고요. 민주당에서 지금 총선 국면이 되면은 정말 끝이 없이 나올 겁니다. 이 부분은. 예. 근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계속 얘기하는 게 95%에 살 테니까 95% 가격을 제시해 달라 이 얘기거든요. 가격을 어떻게 감정 받아서 그러니까 가격 제시해야 되나? 정치를 너무너무 저급하게 희화화하는 거예요. 희화하는 거. 그런 식으로 말장난식으로 95%에 판다면서요.
매도가를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본인이 얼마 정도 가치 있는 땅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네 이 얘기 아니에요. 예. 맞아요. 이분은 네, 정치를 희화화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빌미를 제공했어요. 김기현 후보께서 예, 그 얘기는 95% 했죠. 얘기를 하신 건 95% 얘기를 후보님이세요. 하셔서. 네. 예. 한쪽에서 빌미를 제공했고 한쪽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는 희화화하고 있다. 이건 저희 당 얘기인데 참 창피합니다. 예.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판세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김기현 후보 죄송합니다. 김기현 후보 쪽에서는 1차전에서 끝난다 이 얘기고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결선 투표 간다. 천하람 후보 쪽에서는 결선 투표 가는데 내가 간다. 실버 크로스 됐다. 각각 세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안철수 후보 캠프 쪽에서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윤핵관과 이준석계의 싸움이 연장선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우리 당원분들도 사실은 이 윤핵관 대 이준석계의 그 격한 감정의 싸움이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언제까지 이 윤핵관 얘기 계속할 겁니까? 그리고 이준석계의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 희화하는 조롱하는 정치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윤핵관의 강을 넘어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이 당을 지금의 이 이전 투구장으로 만든 장본인이 누굽니까? 윤핵관과 이준석 전 대표입니다. 네. 그 두 분들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겠고요. 그분들은 자중해야 됩니다. 네. 특히 이준석 전 대표 지금 후보자가 받아야 될 스포트라이트 다 뺏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런 정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더 이상 한 발짝도 미래로 나아가지 못해요. 네. 미래로 나아가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네. 지금 안철수 후보 당대표 되면 이 공천 문제도 책임 당원에게 맡기겠다. 손 네. 떼겠다. 그리고 뭐 챗 GPT를 활용한 대민 어떤 그 부분도 지금 개발 중에 있고 네. 그리고 오늘도 3차 비전 발표를 말씀을 하셨어요. 네. 시민사회와 전문가들로 꾸려진 3대 개혁 이 추진단을 만들어서 공동단장을 맡겠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겠다. 이런 비전들을 네,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자, 지금의 판세 김기현 후보가 1차전에서 끝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지금 안철수 후보 쪽은 바빠요. 윤핵관도 상대해야 되고 이준석도 상대해야 되고 뭐 바쁜데 천하람도 상대해야 되고요. 그러네요. 네, 좀 바쁘실 텐데 저희는 예. 일단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지층 대상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40대 중후반이 나와요. 네. 지지율이. 네. 그러면 거기서 더 좁혀가서 당원 대상 투표잖아요. 이게. 네. 당원들은 훨씬 더 김기현 후보가 가진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할 가능성이 높죠. 네. 뭐 당의 노선과 부합하는 부분, 뭐 정통성 문제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건데 네. 그렇다면 당원 투표는 훨씬 더 그 지금 여론조사 지지층 대상 여론조사보다 높을 거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실제 투표를 얼마나 누가 하느냐도 중요한데 네. 김기현 후보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는 연령층과 지역 그곳의 당원들의 투표율은 평균 투표율보다 훨씬 높을 높을 거다. 그러면 50이 넘을 가능성이 더 커지겠죠. 네, 네. 자, 공천과 관련해서 양 후보들이 대통령 의견 듣겠다. 김기현 후보가 이야기를 했고 시스템 공천 당원에게 돌려서 시스템 공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안철수 캠프 쪽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침 오늘 권성동 의원이 대통령 소위 윤핵관이라고 해서 공천 배제하면 역차별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말씀이 틀린 건 없죠. 틀린 그러니까 건 없다. 같은 윤핵관이라도 예를 들어서 예. 총선 승리에 있어서 저희 당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을 당원들께 결정권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저희 당도 이제 상향식 공천이 원칙이니까요. 네. 대통령의 의견을 듣는 거를 막 확대 해석가지고 해서 그게 공천 개입이다 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걸로 저는 듣는데 네. 그렇게 해서 총선 승리 이끌 수 없다는 것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네. 대통령 의견 듣는 것과 총선 개입은 다르다 이렇게 다르다. 말씀드립니다. 자, 공천 관련해서 김기현 후보 측의 이런 입장 그리고 안철수 캠프의 안철수 후보의 공천 방법, 공천 네. 개혁 방안 같이 말씀해 주시죠. 모든 것이 지금 공천 때문입니다. 이 네. 모든 문제, 여의도 정치의 모든 문제에서 공천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고요. 지금 저한테 굉장히 많은 제보들이 들어와요. 지방 의원들 지금 당협위원장들 때문에 지금 꼼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뭐 지지 서명을 받았대요. 근데 네. 본인이 서명하지 않겠다. 나는 이런 줄 서기 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당협위원장이 본인 앞에서 통화를 하시더래요. 네. 그러면서 억지로 서명을 했고 당협위원장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러면 너 안철수 하면 다음에 공천 안 준다라는 말까지 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런 제보들과 전화가 제가 하루에 지금 거짓말 한 100통 정도는 제가 통화를 하는데 많은 제보들이 있어요. 이런 알겠습니다. 공천에 말씀 대한 좀 줄여주셔야 될것 잡음 같습니다. 굉장히 없어져야 됩니다. 예, 두 분 말씀 치열하게 여기까지 듣는 걸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기현 후보 캠프 윤희석 공보총괄 본부장, 안철수 후보 캠프 손수조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